일주론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식갑자의 생성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육식갑자는 하늘의 기운인 천간과 땅의 기운 지지가 만나 짝을 이룹니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육식갑자를 우주가 빚어낸 운명의 시간표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음양오행, 우주 자연계의 에너지, 운명의 비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순환의 주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식갑자의 시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가 되겠죠. 마지막 간지는 어떻게 됩니까? 개해가 되겠죠. 한자를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또한 해의 형성 문자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자를 분해하여 파자점을 칩니다. 간목은 바전과 뚫을공과의 결합입니다. 간목은 자수와 동주어입니다. 자수는 물이면서 밤입니다. 어둠에서 처음으로 나무가 땅의 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간목은 오성으로 인입니다. 또 곡직이라고도 하죠. 매사에 선두되기를 원합니다. 어질면서 자존심도 강하겠죠. 그런데 자수는 육친으로 인수입니다. 제가 왜 인수라 했냐면 하늘의 기운인 임계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정인, 임은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질면서 자존심도 강합니다. 인수와 동주에 논리적이면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정신도 있겠죠. 진취적이면서 인성의 역할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수의 특성으로 유연한 사고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일그러져 버렸다면 편협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고집도 셉니다. 남과 다툴 수 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고 비타협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정인과 편인이 공존해 또 간목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쓸데없는 공상과 망상으로 머리가 매우 아픕니다. 얕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설득을 하지 않고 욱박지를 것입니다.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실천력이 약합니다. 나무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심지가 약합니다. 12운성으로 욕지에 간목이 앉아 있습니다. 일간은 사주 팔자 해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자동차로 친다면 사주 팔자를 자동차락하고 일간을 운전자, 대운을 도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안다면 한 사람의 고유한 성격적 특성, 성품, 기질을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간목이 자를 보면 목욕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물과 나무, 물과 계곡입니다.
엄마가 자녀의 머리를 감겨주는 모습, 또 계곡입니다. 곳곳을 씻겨주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갑자는 기본적으로 엄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천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인수의 육친지 특성을 보면 학문성입니다. 도덕성입니다. 자격증입니다. 결재권입니다. 부동산, 인허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갑이 자를 보면 도화의 성질입니다. 또 수는 오장육부로 신장 방어를 관장합니다. 생식기입니다. 생물학 욕구가 강하겠죠. 유흥성도 있겠죠. 그런데 자아는 밤입니다. 남몰래 유흥을 하더라도 즐기겠죠. 공부의 방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엄마가 앉았기 때문에 훈육 방법도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에 따라 달라야 됩니다. 신강한 사주라면 엄마의 말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갈등의 요인입니다. 단초를 제공합니다. 신강한 사주들은 자존심도 강합니다. 고집도 셉니다. 누구한테 안 질락하죠. 신약한 사주라면 남한테 의지하려고 합니다. 힘들 때 자기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한테 독립심, 자립심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지 않는다면 이 경쟁사에서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마마보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간목은 자연학적으로 나무입니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는 호수 옆에 아름드리 나무나 자작나무가 서 있는 모양과 같습니다. 그것도 왕지입니다. 물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기름진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 금기운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주고 속간해줘야 되겠죠. 자기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결실도 맺기 어렵니다. 갑자가 신금을 만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신이 자와 반합을 합니다. 수기운이 왕성해져 버리겠죠. 그렇다면 사주 원국이 수기운이 강하다면 쉽게 하면 냉성 체질이라 하면 물바다가 됩니다. 한 해 동안 고통이 따르겠죠. 반대 기운인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불은 뭐예요? 오장육부로 혈액순환기증이잖아요. 심혈관 질환, 심장 쪽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또 진이 온다면 진은 토국수합니다. 그러나 반합으로 자진이 됩니다. 수기운을 강화시켜 버립니다. 육친적으로 볼 때 자는 인수고 진은 편재입니다.
편재와 인수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뭉칩니다. 그걸 사회적 합의라고 하죠.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려고 하겠어요? 부동산으로 재산을 일구고 싶다. 또 인허가나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증식시키고 싶다. 돈을 벌고 싶겠죠. 한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 지장간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임계가 있죠.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서 형태의 재산을 선호합니다. 남몰래 숨겨놓고 싶습니다.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라면 자기 스스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신약한 사주라면 엄마와 같이 문서를 거머쥐고 싶습니다. 또 엄마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을 만나면 토국수입니다. 그러나 자축합입니다. 물바다입니다. 안 좋겠죠. 힘들어집니다. 합보다는 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극은 안 하고 합을 합니다. 사를 만나면 자수로 응결된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또 간목 입장에서는 술 밑에 깔고 앉아 있잖아요. 자양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따뜻한 기운, 태양을 그리워합니다. 반갑겠죠. 육신으로 볼 때는 식신입니다. 학문을 바탕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창의력이죠. 오를 만나면 왕지와 왕지끼리 충돌입니다. 상반된 기운끼리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납니다. 이상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사주가 탁한 사주면서 대운이 안 좋다면 충격은 큽니다. 그러나 사주가 청하면서 대운이 좋다면 오히려 발동의 요인도 됩니다. 동기부여도 됩니다. 또 목이 있다면 원국에 자수의 기운을 흡수하여 목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안축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사주는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정보의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를 만난다면 추위를 해독시켜 주겠죠. 굉장히 좋겠죠. 근데 남명에서 미는 정제입니다. 고정 수입입니다. 또 부인도 됩니다. 결혼운도 되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자와 미는 원진에 해당됩니다. 결혼을 했다면 부인과 엄마의 갈등입니다. 그것도 배우자 궁에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간목이 머리가 좀 아프겠죠. 스트레스 좀 받아야 됩니다. 사주 해석의 꽃을 육친이라고 합니다. 육친. 여러분들의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도표로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자는 목이 일간이죠. 그죠? 목, 화, 토, 금, 수가 됩니다. 만약에 목 일간이, 목 기운이 강하고 토 기운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좁은 땅에 나무가 자랄 수 없겠죠. 또 이거는 토는 육친으로 재성입니다. 하나의 재물을 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빼앗아가고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겠죠. 머리 터지겠죠. 그러면 내 몫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듭니다. 그거를 명리학 용어로 군급쟁제, 군비쟁제라고도 합니다. 일간이 강하면 인덕도 없습니다. 재성은 부친입니다. 부친덕도 약합니다. 부인덕도 약합니다. 살아가는데 힘들죠. 돈도 잘 안 모입니다. 모이면 없어져 버립니다. 재물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목은 약하고 일간은 약하고 재가 강하다면 넓은 땅에 나무 하나가 덩그러니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죠. 장악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목이 극토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목이 관리를 못하고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토가 오히려 목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거를 숙모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의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일명 방극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명리학 용어로 제다신약이라고 합니다. 제다신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첫째, 돈 문제. 내 돈 안 됩니다. 내가 거머쥐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당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돈하고 남명에서는 여자입니다. 여자 문제. 또 부친과의 조화롭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들이 주로 나무돈을 관리합니다. 또 여자가 많은 집단에 근무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동업 형태로 합니다. 추진력과 결단력, 실천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명에서 제다신약 사주의 남자와 같이 산다면 마음고생 많이 하겠죠, 선생님. 그죠? 가슴이 시큼하게 탈 겁니다. 또 인성을 극합니다. 도덕적으로 돈밖에 모릅니다. 나쁜 짓 해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못 느낍니다.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는 대립적 관계, 쉽게 하면 극하는 관계, 생하는 상보적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대칭관계, 운이 왔을 때 반대편 글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같이 봐줘야 됩니다. 또 화기운이 강하다면, 식상이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명에서 식상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내 기운을 빼가 버리잖아요. 자꾸 그걸 설기시킨다 하죠. 기운을 자꾸 빼가니까 힘들죠. 애물단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재능은 많으나 강한 자기만의 무기가 없습니다. 식상이 많으면 힘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옥죄입니다. 관성은 여명에서는 남자입니다. 남편도 되겠죠. 남녀공이 직장입니다. 남자에게서는 자녀입니다. 자식입니다. 여명에서 식상이 강한 사주라면 남편 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져 버립니다. 해로하기도 어렵습니다.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남자는 무척 힘들게 합니다. 가정생활 꾸리기가 버겁습니다. 또한 남녀공이 직장인입니다. 직장생활 오래 못합니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 정말로 힘듭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동료보다 진급도 늦습니다. 승진이 잘 안 돼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이직률도 잦습니다. 남명에서는 자식입니다. 자식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금기운이 강하고 화기운이 약한데 화기운을 만났다. 그러면 불이 쇠를 녹여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좋아지겠죠. 그래서 대립적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상보적 관계도 보고. 또 간성의 기운은 강하고 일간, 목기운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나무를 여러 쇠가 두들겨 패잖아요. 쪼개고 분해시켜 버리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할 때 뭘로 합니까? 낫, 도끼, 톱. 목은 한의학에서 신경계통입니다. 직장, 남편, 남자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옵니다. 정신적 공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이 반살이 혼잡된 사주라 그러면 남편으로 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관성과 나와의 관계는 반드시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으로 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일간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식상으로 관성을 조절하면 됩니다. 억제시켜주면 됩니다. 특히 편관이다. 그러면 식신으로 조절하면 되겠죠. 억제시키면. 세 번째, 인수로 금기운을 흡수하여 일간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소통되겠죠. 우리가 일명 관인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일간의 기운은 강한데 금기운이 약하다. 그런데 금기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일간으로 응집된 에너지를 쪼개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겠죠. 누구로 인해서? 남자, 직장에서 잘 나가겠죠. 자식도, 훌륭한 자식도. 사주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균형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평행 상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주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간도 약하고 식상도 없고 없고 인수도 없는 사람이 재간만 강하다, 재성과 관성이 강하다 그러면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살 중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재성운이 왔다. 정말 무섭습니다. 인수는 수기운이 강한데 화기운이 약하다, 식상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편중된 사주는 자녀 걱정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식상이 약하면. 대운에서 편인운이 오면 반드시 자녀 걱정할 일들이 생깁니다. 또 식상은 제품으로 보고 재성은 시장으로 봅니다. 사업한 사람은 활동성을 이축시켜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편인운이나 비겁운 때, 특히 겁재운 때 부도를 가장 많이 맞습니다. 또 물기운이 마음이면 수기운이 강하면 나무가 썩어버리잖아요. 부목되잖아요. 자연의 이치로 생각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기운은 약한데 불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열기를 식혀주잖아요. 꺼서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열성체질, 다시 말해 화기운이 강한 사주가 수기운, 올해 경자년이죠. 좋잖아요. 가을과 겨울의 기운 좋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아, 중화가 사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를 가장 높은 가치에 부여합니다. 사주 팔자에서.